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군 장병들의 정신교육 방식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NIE 교육기법, 즉 신문과 방송을 활용한 대화와 토론 방식이 정신교육에 도입돼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군 장병들의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국방TV 공감 정훈 콘서트 시청 시간. 원태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군생활과 전우회를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장병들은 마치 스튜디오 안에 있는 듯 내용을 놓칠세라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크게 봐서 우리가 사회 나가서 이런 역경을 이길 수 있다면 사회 나가서 못할 수 없죠. 가족과 떨어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전우회로 이겨내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 능력을 키워라. 출연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심 고개를 끄덕입니다. TV 시청에 이어 공감 편지를 작성해 발표하는 시간. 선임은 후임에게, 후임은 선임에게 평소 하기 어려웠던 말을 편지에 담아 전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성격이 소심한데 이런 계기로 인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되어가는 것 같고 확실히 그 기억들을 되짚어가면서 제가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월 국방부가 도입한 NIE 교육기법.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교육에서 벗어난 대화와 토론 위주의 교육 방식입니다. 군과 관련된 한 가지 주제를 정해 발표와 토론도 하고 때론 게임도 하며 웃고 떠들면서 전후에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기존의 그 어색하고 딱딱하고 시간만 보내던 그 교육 방식에서 발표하고 서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기법이 있어서 전우들 간에 서로의 우정도 싹 트고 전우에도 싹 트고 좋은 제도의 교육인 것 같습니다. 교육은 올해부터 전 부대에서 매년 9번씩 진행됩니다. 3월엔 천안함 피격 사건, 4월엔 이순신 장군 탄신일, 5월은 가정의 달,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등 각각의 주제로 교육이 이어집니다. 국방일보는 이에 맞춰 특별판을 구성해 4컷짜리 컬러 만화와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등 다양한 자료들을 군장병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신교육이 되게 막 딱딱하다 이런 선입견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 NIE 기법을 통해서 정신교육도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고 참 제 병사들 스스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도 이제 이런 NIE 기법이 많은 부대에도 이제 적용이 돼서 좀 이제 재밌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부대 안에서 불고 있는 대화와 소통 중심 교육. 새로운 방식으로 신세대 장병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한편 장병들의 정신교육은 부대별로 특성 있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육군 39사단은 최근 국립진주박물관과 손잡고 장병들의 나라 사랑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한 안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체험형 역사교육이 인상적입니다. 정지훈 중사가 보도합니다.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는지 전문 학예사들의 역사 이야기와 함께 3D 입체 영화로 배우는 진주대첩과 명량해전의 영상은 장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번 박물관 교육을 통해서 평소 잘 몰랐던 진주대첩과 명량해전을 3D 입체 영상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육군 39사단이 국립진주박물관과 손잡고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장병들에게 나라 사랑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한 특별한 안보 교육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전문가들에게 배우고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을 보면서 유물 속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이해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 역사 교육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향토 방위에 전념하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요. 육군에서 최근 행동화 정신교육을 강조하고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자주 만들어 장병들이 생각하는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재밌는 놀이로 역사를 배우는 살아있는 안보교육. 부대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장병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안보관을 교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정재훈입니다. 국방부가 제93회 어린이날을 맞아 미래 꿈나무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네, 육군도 지역 주민들에게 부대를 개방하고 어린이를 위한 체험 현장을 마련했습니다. 어린이날 펼쳐진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국방부 직원 자녀와 용산구 다문화 가정 아동 등 700여 명의 어린이를 초청해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오전에는 대강당에서 의장대 시범과 사물놀이, 마술쇼 등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직원 가족들에겐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도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 특전사 장병들이 펼치는 특공무술과 국군 의장 행사, 특전사 장비 체험 등 평소 접하기 힘든 행사들이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나라 지킬 군인들하고 같이 서 있으니까 기분 좋아요. 육군은 지역 주민들에게 부대를 개방하며 민과 군이 함께하는 뜻깊은 어린이날을 보냈습니다. 특히 육군 항공작전사령부는 경기도 이천 지역의 초등학생과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을 초청해 장비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공격 헬기 코브라와 기동 헬기 등 다양한 항공기를 직접 타보고 장비도 착용해 봅니다. 시누크 헬기에 탑승해 하늘에서 이천 지역을 내려다본 아이들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기분은 참 좋고요. 또 날씨가 너무나 좋고 그래도 한창인 게 참 아주 애들 데리고 여기 온 거 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육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어린이와 가족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장병들에게는 복무 의욕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 11사단 백룡대대가 창설일을 맞아 테마가 있는 부대 개방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부대를 방문한 부모님들은 장병들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인 노래와 카네이션에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원동환 중사의 보도입니다. 육군 11기계화 보병사단 백룡대대가 창설 기념일을 맞아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부대를 찾은 부모님들은 장병들이 생활하는 곳을 견학하고 부대 특성을 살려 아들이 조정하는 장비도 탑승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얼굴 뵈서 너무 좋았고 제가 먹고 자고 사는 곳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씩씩하고 늠름한 아들 보니까 반갑고요. 그리고 또 부대 그 개방을 해주셔서 구경을 하게 되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마음이 놓입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장병들은 특히 어버이날을 앞두고 정성 들여 준비한 카네이션으로 부모님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과 그다음에 부대를 전역한 전후에 함께했던 행사 자리고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대대장으로서 노력을 하고 이런 전통이 계속 이어나가서 병사들이 항상 부대에 애대심을 갖고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는 주기적인 부대 개방 행사를 통해 가족들과 부대 소식을 함께 공유하는 등 밝은 병영 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공군 제3방공유도탄 여단예하 8972 부대에서는 공군 군악대가 주관하는 격오지 부대 순회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공군 작사근무지원단 군악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격오지 부대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순회 일정 중 첫 공연이었습니다. 공연은 오프닝 곡을 시작으로 광복절 노래, 군가 메들리, 국악가요가 연주됐고 마술과 댄스팀 크로버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장병들은 모처럼 부대를 찾은 공군 군악대의 위문 공연에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이번 위문 공연이 격오지 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자긍심과 복무 의욕을 고취하고 병영 생활 중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공군 군악대의 격오지 순회 공연은 전국에 산재한 방공포대와 관제대대 등 10개 부대를 돌며 6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수단에서 UN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할 한빛부대 오진 교대병력 편성식이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한빛부대 오진은 평균 4대1의 높은 경쟁률을 통과한 정예요원으로 선발됐으며 향후 8개월간 남수단에서 PKO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장병들은 앞으로 8주 동안 현지에서의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해 강도 높은 파병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며 특히 현지 정세를 고려한 장병 개개인과 부대 방호를 위한 실전적 통합 상황조치 훈련을 우선 숙달할 계획입니다. 또 유엔의 일원으로서 인도적 지원 환경 조성과 사회 경제 개발 지원, 친한화를 통한 국위 선양과 남수단의 사회 기반 시설 재건 등 주어진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빛부대 오진은 파병 준비를 마치고 6월 29일 남수단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는 6일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공동으로 21세기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위기관리를 주제로 제5회 국제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토 분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 범세계적 위기관리를 위한 대응 전략과 역량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석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탈냉전 이후 세계는 영토 분쟁, 내전, 범세계적 테러 위협 등 냉전 시기와는 다른 형태의 분쟁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이 겪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독 양국 전문가들은 아시아와 유럽의 위기 관리를 위한 전력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여러 주제를 놓고 각국의 입장에서 발표와 토론을 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미래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 전략에 필요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략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미 8군 사령부가 미 육군 장병들의 체력을 높이기 위해 종합격투기 기술을 이용한 현대 전투무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현대 전투무술 대회는 백병전 승리 등 유사시 미군 장병들의 전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매년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회는 플라이급, 라이트급, 회1급 등 모두 8개 체급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장병들은 태권도와 주짓수, 레슬링 등 다양한 종합격투기 기술들을 이용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대회는 군복을 입고 남녀 구분 없이 경기가 치러지며 여군의 경우 남군과 근력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급별로 2에서 5kg 이상 체중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이기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 8군 사령부는 장병 개개인의 체력 단련은 물론 군 전투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투무술 대회를 펼칠 예정입니다. 국방홍보원은 6일 영화진흥위원회와 영상문화 보급 확산을 통해 장병들의 정서 함양과 대국민 영상문화 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에서 영화진흥위원회는 국군 장병의 영상문화 교육 연수 프로그램과 한국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국방홍보원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하는 우수 작품을 국방TV와 국방FM 등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 기관은 장병들에게 문화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와 기술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영상 문화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권희섭 국방홍보원장은 영상문화 발전을 선도해온 영화진흥위원회와의 이번 협약이 우리 군의 병영문화 혁신과 미래 고객인 장병들에게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홍보원은 국정기조인 소통과 협업을 실현하고 국방홍보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유관 부처와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육군 11사단이 기계화 보병대대 훈련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기동과 사격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훈련의 효과를 배로 올렸다는 평가인데요. 훈련은 전투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1야전군 최초로 진행된 기계화 보병대대 전투사격 훈련 현장을 이혁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동부전선 매봉산 훈련장에 울려 퍼지는 포성. 박격포의 지원 사격을 시작으로 육군 11사단 기계화 보병대대가 전투태세로 돌입합니다.
연막탄으로 적의 시야를 가린 후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는 K200 장갑차. 거친 산악 지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계화 부대 특유의 기동력을 자랑합니다. 이번 전투 사격 훈련은 전장 실상에 부합한 상황 조성과 기동 및 사격이 연계된 실전감 있는 훈련으로 기보중대의 전투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싸워 이길 수 있는 공세 기질의 기계화 부대 구현에 일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갑차에서 내려 첫 번째 목표 지점에 도착한 장병들. 재빠르게 진지에 몸을 숨기고 개인 화기를 이용해 표적에 매달린 풍선을 맞춥니다. 첫 번째 진지를 점령한 후 또 다른 목표 지점을 향해 장갑차는 다시 움직입니다. 두 번째 목표 지점에 도착하자 장갑차에서 장병들이 내려 산지로 뛰어듭니다. 훈련에 참가한 병사들은 기동과 사격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전투 사격 훈련을 하며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지난 2주간 시범식 교육 준비를 열심히 한 결과 오늘 하차조 분대장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고 더 큰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1야전군 예하 기계화 보병대대는 기동훈련과 사격훈련을 따로 분리해서 진행했습니다. 훈련장 여건상 두 가지 훈련을 함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육군 11사단은 기계화 부대에 맞게 훈련장을 보완해 제1야전군 최초로 부대의 기동력과 화력을 한꺼번에 선보였습니다. 전장에서 장비의 움직임과 사격이 동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맞게 종합적인 전투 사격 훈련을 진행한 것입니다. 특히 이날 훈련에는 부대의 주요 지휘관들이 직접 훈련을 지켜보며 앞으로의 훈련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훈련장의 특성과 훈련 시기, 안전 통제 등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전장을 주름잡는 육군 기계화 부대. 부대 장비들의 전술적인 움직임과 함께 사격 훈련을 진행하며 한 단계 더 진화한 육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부전선은 비교적 산지가 많은 곳입니다. 부대는 산지에 적응하는 실전 같은 훈련을 하며 기계화 보병대대에 새로운 전투 사격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가 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귀환 국군용사 초청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이번 행사에는 모두 27명의 귀환 국군 포로와 동반 가족이 참여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행사를 통해 귀환 국군 포로 상호 간의 친목을 다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최선의 예우를 다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단과 한국안전보건공단이 6일 평택 미군기지에서 건설 현장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미군기지 건설 현장의 합동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건설관리자 안전관리 교육의 전문성 향상 등 체계적인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돼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합동참모본부가 2015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14일 오후 2시 합참 대강당에서 열리며 정승조 전 합참의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합동 능력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 향상 방안과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 개발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참석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합동전투발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군이 작전 또는 전투 분야, 교육훈련 분야 등 해군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공모합니다. 해군 장병과 군무원, 예비역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31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메일로 접수합니다. 모집대 원고는 오는 11월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해군 역사기록관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군의 달라진 정신교육 현장 함께 보셨습니다. 무력이 칼집이라면 정신력은 칼날이라는 말처럼 정신전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우리가 왜 싸워 이겨야 하는지를 알고 전시 총탄이 빗발치는 참호 속에서 고개를 들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용기. 그 어떤 뛰어난 무기보다 강력한 전승의 요건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